예영상 변화라고 하면은 우선 우리 수원시의회가 나름대로 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수원시가 기초의회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독립청사가 없었는데, 독립청사를 짓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현안 사업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엄두도 지금 말 꺼내기가 무슨 좀 부담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겠다 해서 의원 연구실을 지금 2인 1실 규모로 만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영상의 변화는 그 정도고요. 이제 최초에 우리가 금년서부터는 금년 4월부터인가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초등학생들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이뤄낸 그런 부분들, 또 과거에 의원님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조례안 발의, 입법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시정질문, 또 여러 가지 지역 민원 해결, 예산심사 등등이 있는데, 다들 활발하게 해서 예년에 비해서 조례 제정 개정 건이 좀 많아졌고, 그만큼 어떤 열의를 가지고 이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발전했다고 봐야 되겠죠. 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통합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어떤 비공식적인, 그러면은 일단은 의회에서 찬성이 돼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통합에 대한 거를 의논을 할 텐데, 아직까지 의회 차원에서는 통합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그 집행부 시장님들만 짝사랑하는 거네요. 이제 지금 짝사랑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교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분위기를 좀. 민선 4기에도 우리 수원시 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시장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근데 이게 의회와 시 집행부 간에 어떤 업무적, 유기적인 체제가 좀 제대로 돼야 통합이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집행부만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의회에서는 지금 한 번도 그거를 논의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네. 지났는데 앞으로 3년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통합이 어떤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세계 도시의 시민들이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역할을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각 시장님들이. 그런데 너무 또 시민단체나 사회 각계 이제 단체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또 의회에서 치고 나가면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분위기를 봐가면서 대처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위기상 지금 의회에서 너무 앞서서 치고 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의회에서는 누구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고, 그건 굉장히 관심사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치고 나가신다 표현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회를 기다린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 모든 건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 입장을 우리가 안 만난 건 아니고 가볍게 만나셔서 제가 수시로 만납니다. 이제 남권 의장단 회의에서 그거는 이렇게 목적이 틀린 거. 물론 목적은 다르지만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산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오산이 부정적이라고요. 네, 오산은 그들은 통합에 뭘 대한 믿고 부정적이지. 부정적인 그런 화성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 그냥 분위기를 본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또 이 언론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지금 느낌을 받은 게 우리가 이대로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함부로 나서서 예를 들어서 최인석 시장이 수원에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동탄, 동점은 찬성이고 그 밑에는 다 반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데는 조심하게 된다고요. 오산도 반대가 더 많고 찬성이 덜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단체장들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수원만이라도 의회도 마찬가지지. 아니지. 왜냐면 수원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니까 적극 움직이는 왜냐면 모습이 여기는 나쁘지 않다. 여기 퍼센트가 80%가 넘으니까 여기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수원이 나서야 되거든. 수원은 단체장도 미칠 게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의회라는 거는 진짜 눈치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금기시됐던 부분들 옛날 김수환 추기경이 조계종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든 수원시에서는 저쪽에서 나쁘게 비치지 않도록 연락을 취하고 이 건으로 우리 얘기도 하고 식사나 하다 이런 것들이 자꾸 좀 일어나야 그 사람들 얘기를 좀 제대로 알고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래 하여튼 어떤 유보지를 떠나서 입장의 유보지를 떠나서 우리 결과를 떠나서요. 미래를 참 설계하는 논의하는, 입장에서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저는 의장님 그렇게 움직이는 거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쪽이 또 막 피하더라도 좀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하는 게 멋있죠. 제스처도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정치잖아요. 가만히 계신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그리고 가요. 저는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는 1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갈망이죠. 염원인데 그 염원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의원님들한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골목길만 청소하는 게 의원님들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 미래 2세, 3세들이 수원에서 살아가야 될 걸 걱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걱정해요? 그 지역 대표를 뽑힌 의원들이 걱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누가 골목길 청소 의원님들이 신경 안 써도 동장들이 다 신경 씁니다. 보도블록 안 돼도 다 해요. 왜냐면 동장도 자기도 그 직무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의원님들이 늘 그런 데에만 사소한 데 목숨 건단 말이에요. 큰 대의를 보고 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이상한 발언 많이 하고 발의 많이 하면 뭐예요. 실질적 시원 시민들한테 체감 온도에 다다를 수 있는 걸 해주셔야지. 그냥 그 발언도 대부분 보면은 속기록에 남으려고 말이야. 그냥 경쟁하듯이. 이렇게 솔직하게 까놓고 보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늘 우리 2선, 3선, 4선 되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초선이야 그렇다고 치지만은 그 다선의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발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예선을 세워서 말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든가 그런 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실 저는 물론 지금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책을 좀 만들어 갈 겁니다. 만들어 가고 그동안 우리 의원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4월달에 총선이 있는데
늘 내가 가슴 아파한 게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들 오다에 그냥 이름지고 저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 개인적인 자존심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정당 공천제 폐지죠. 지난 28일 날 그 전국 의장단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오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그 전에 이제 국회 도서관에서 모여서 의회 부활 20년 기념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결의를 했어요. 전체가 결의를 해가지고 몇 가지 결의를 했냐면은 우선 정당 공천제 폐지, 또 소선거제 부활, 또 이제 의회 사무 인사 독립권, 또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등등 해서 이제 했는데 현재 우리 시의원들이 정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신분들입니다. 네. 정당 공천을 못 받으신 분은 하나도 당선된 분이 없어요. 그런 어떤 그 모순, 현실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를 반대하면서도 또 이렇게 내심 그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괜히 우리가 목소리만 높였지 내부의 어떤 그 의지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우리 수원시 의원님들이 만일에도 확실한 그 의중을 제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좀 중심을 좀 잡아보려고 해요. 민주당, 한나라당 배지를 다 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이게 뭐 사실 그랬으면 좋겠죠. 이게 희생을 통하지 않는 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장 나 혼자 외쳐봐야 이거는 소리 없는 메아리 없는 함성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그 정말 진정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설문조사라도 해서 몇 가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정당 공천제 폐지, 또 소선거제 부활. 그 언제 공개해 주실 거예요, 결과? 그거는 좀 뭐 결과 봐서 예, 제가 잘못하면 또 불안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의장님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수원시 의회 의원님들이 너무 나약합니다. 왜 나약하다고 보냐면 아까 그 정당 공천제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도 수도시로서의 수원이 대표적이고 의원이 제일 많아요. 수원이 제일 보다는 모범이 돼야 되는 사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말로만 계속 메아리잖아요. 그 정당 공천제 폐지해달라고 언제부터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망명이 두들기는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한번 의원들 모셔가지고 여기서 의회에서 한번 결의를 할 필요성도 있어요. 니네들 안 해주면은 뛰겠단 말이야. 내놓고 정당 공천제 우리는 수원시는 정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지 않겠다. 빼뜨리고 하고 그거를 위한 설문조사일 수도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강경적 그걸 해야 다른 요 인근의 시군들이 따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는 시의원들이나 군의원들이 다 필요하는 거야. 지금 누가 고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70% 이상이 그걸 반대해요. 반대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공천을 통해서 당선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변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그 올해 20년 뭐 이제 그 성과나 한계에 대해서 그 아시겠지만 언론사에서 그 대토론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반대하시고 시민들이 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지금 그거를 쥐고 있는 사람이 국회고 입법권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은 국회의원들 아니겠어요. 그 수원시가 아까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 또 기초의회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어떤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너무 나약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 언론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가 맨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에 익숙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좀 치열하게 좀 다투는 모습을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내용 갖고 싸우시는 거는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라고 그런 다툼이 우리 수원시라고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토론도 했고 그러나 이게 노출이 되기 전에 수면으로 뜨기 전에 사전에 사실 다 이제 조율도 하고 또 상대방의 충분한 그 소통을 통해서 이제 의견도 받아서 또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배려도 하고 그런 거지 수원시 의회라고 그냥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 다투고 그냥 싸우는 모습에 익숙해 돼 있어 그런 걸 좀 기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가정이나 사회 또 국가도 좀 신사도를 보여줘야 된다. 좀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정도 그냥 부부간에 치열하게 다투는 외부에 나가보다는 내부에서 잘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제 팔당구청 자리를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모릅니다. 제가. 확정이 돼 있는 아니, 상태인데 제가 그래서 의회한테 제가 지금 그래서 어제 기간인데 그러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그 염태경 씨한테 서운한 부분은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정보의 독점, 의사의 결정의 독점, 결정을 하고 뭐 나중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걸 좀 해달라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일 날 무슨 설명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화상사업소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 정도는 그 장소나 어떤 계획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건 비밀이다 하고 뭐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직원한테 네 그게 개인 의견이냐 아니면 시장의 의견이냐 아니면 화성사업 소장의 의견이냐 그러니까 얼버무리더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까지 정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말만 소통이지 사전에 이런 정도의 결정이라고 하면은 결정되기 전에 지금 뭐 말씀하신 다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몰라요. 구청은 결정됐습니다.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그 선거관으로 결정됐는데. 결정됐어요? 예. 그 분명히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결정됐어요.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너무 근데 구청이 들어갈 만한 건물이 그 안에 찾으면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일 아니고 그거 왜 숨기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신축이지, 신축. 신축 부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뭐 그렇게 비밀로 하겠다는데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게 의회의 승인 없이 또 사전 조율 없이 그거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결정하는 거야. 집행부에서 하겠지만은 부지 선정하는 거야. 그죠? 뭐 예산이라든가 의회에 가서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거를 놓고 볼 때는 의장단한테만큼은 사전적 그래서 이제 12일 날 그거를 무슨 뭐 사전 설명회니 뭐니 그런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설명이 아니고 통보죠. 그렇죠. 예, 결정을 해놓고서 당신들 이렇게 알아라. 의회에서 알아라. 이렇게 가겠다. 통보니까 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그러면은 여지껏 의회가 집행부한테 우호적으로 대해줬고 집행부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잖아요. 그죠? 거의 다 들어줬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의회는 여지껏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들러리를 서야 되는 건가요? 집행부에? 의회의 목소리는 없잖아요. 제가 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뭐 들러리라고 평가를 제가 하시면은 아까 나약과 들러리 시비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굉장히 참 작심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사실 의회나 집행부는 서로 시민을 위한
바른 그 어떤 그 정책이나 그런 결정 같으면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지금 말씀 이제 하셨다시피 그 구청 청사가 어디로 결정을 다 해놓고서 의회에서 통과하는 식으로 이거는 정말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설명회 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거예요? 의회 사무부에서 내가 얘기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날 좀 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아니 결정된 설명회도 아니고 구청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의장단 또 뭐 팔달구 의원들 모시고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 통보받으셨어요?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고서 그런 경우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시장실에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 돼요? 제가 왜 시장 아니, 그날 내가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아니 뭐 이러냐고 이렇게 섭섭함을 갖다가 표시. 자연스럽게 저는 좀 뭐 서로 격과 뭐 근데 틀을 이러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여론적인 거를 좀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을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시장이라든가 시의원들한테 이런 걸 많이 기대를 해서 지지를 해주고 보내줬는데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문제가 뭔가 그 문제 해결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수원시의회가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또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은 아까 뭐 그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만은 그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거는 이제 서로가 취임 1년 됐고 그 최소한도 서로 그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년은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부터는 견제와 감시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의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 홍보팀장도 그렇게 앞으로 뭐 멘트 나갈 일 있으면은 그렇게 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견제와 균형이 좀 네. 필요해요. 네. 그게 역할이고요. 그렇게 해야 더 가깝고 저희들도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지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할 것 해야 그야말로 이렇게 한 번 더 관심 가져주고 나중에 그게 더 좋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1년 전에 말씀하셨을 때 시장하고 이제 같은 민주당 이런 얘기하고 하면서 아주 기대와 뭐 소통 특히 뭐 명명한 부위는 한나라당과의도 소통 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되고 이런 거라고 분명히 느꼈는데 지금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저희들도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이 소통으로 인해서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의원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불만도 많고 소소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죠? 큰 일도 이제 쌓여나가. 아니 이게 4기, 3, 4기에 지켜왔던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서 그 집행부와의 소통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느끼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견제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1년 후를 한번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예, 하여튼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이제 우리 의회에 대한 감시 기능은 언론 또 뭐 우리 시민들이 늘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수시로 저한테 좀 조언을 주시면은 저도 그 부분을 늘 받아서 참고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든 경기도의회든 전국의회든 간에 국회를 따라가잖아요. 네. 국회를 따라가는 게 뭐 국회의 다수석이 의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역발상으로 수원시의회가 한 번쯤은 진짜 진정 의원들이 리더가 누구냐라는 거를 한번 좀 재조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벽을 한번 허물어 봐야 된다. 다수당 의원들이 와서 그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그거는 저 의원들이 손수 뽑은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장들이라고 각 분과회 위원장들이라고 노나먹기식이 아닌 진정한 시민을 위하고 집행부와 견제의 균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냐. 네. 이게 그것도 한번 제의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것도 설문에 한번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사실 다수당에서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명문에 돼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투표되거나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사전에 조율이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데 그것도 우리 의회가 좀 시민들에게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좀 더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아마 칠 거예요. 실질적으로 차타리면 한 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제 그냥 하나가 보스팅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로 왔다 절로 왔다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수원의 그 벽을 한번 그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그것도 한번 뒤에서 치열하게 그런 부분도 좀 치열하게 좀 토론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좀 나왔으면 해요. 그게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천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거는 좀 병행해서 가야지. 공천 그게 벽이 허물어지면 저 공천도 허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말이지. 근데 또 공천이 허물어지면 또 이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앞으로 시민들이 이 의원님들이 이 가져가는 의정 활동비를 제대로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이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해 보면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도 안 돼요. 그걸 진짜 저 지역 주민들한테 까벌리고 내가 얼마 받고 얼마 받는데 나는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다 숨기고 숨기는 거 아니죠. 숨기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는 내가 받는 의정 활동에서는 누구 스스로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공개되는데요. 근데 지역 주민들은 그거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시민들이 이런 거는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월 한 360만 원을 이제 수령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뭐 한 5, 600만 원 이상 받고 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웃기는 얘기로 지금 의정활동 10년째 지금 오늘 6일이니까 9년하고도 6일 됐습니다. 6일 됐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늘 미안한 생각이 그거예요. 한 번도 이거 좀 생활에 보태쓰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제도 그 몇 사람 아주머니들 모인 데서 이제 아시는 분들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일 무능한 남편이 누구냐 그러니까 돈 안 갖다 주는 남편이 제일 무능한 남편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소선거구제 그 한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할 부분이 소선거구제 그러면 2, 3만 명 범위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성구가 되다 보니까 7만, 8만 박혀놓고만 그렇게 돼요. 그걸 역할을 분담하면 되는데 선출직이기 때문에 분담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그쪽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상대방도 관심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사람 역할을 너무 빠져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해서 소송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소송구가 되면은 1대1 싸움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폐해적인 문제가 있어서는 중성구제로 좀 바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중성구제 출마하시는 분들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경제적으로 지출이 많죠. 그러니까 3만 명 될 걸 갖다가 9만 명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9만 명 다 어우러 만질 수도 없는 문제고 일단 본인 동에 제일 70%는 본인 동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조금씩 나눠주는 건데 그건 폐허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1대1을 하더라도 그래서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은 소선거구제가 자연적으로 간다 이거죠. 이게 국회의원들이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진 게 자기 밥그릇, 자기 시화에
좀 갖고 있어야 인원동원이라든가 요거 시켜도 말자 듣고 저거 시켜도 말자 듣고. 그래서 참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들 말로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말로 하기는 다들 그렇게 하셔요. 그 내심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의장이 우리 의원들 전체 의견이 어떤지를 또 파악을 해서 그에 맞게 이렇게 대회직을 조신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생각 따로, 의장 생각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설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죠. 처음에 취임을 할 때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 늘 저는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한다. 마찬가지로 의장으로서도 또 우리 의원님들을 섬기는 자세로 의정활 떠는데 최소한 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1년 지나놓고 보니까 특별히 자랑할 만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이 당락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수원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1년을 지낸 것 같습니다. 이제 굳이 그 성과라고 하면은 우리 학교 초등학교 급식 완전 해결 문제라든가 또 우리 의원 그 연구실을 확보를 해서 전에는 상임위별로 모여서 이제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 문제가 있었죠. 민원인이 한 분이 찾아오시더라도 별도로 모실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인 1실로 연구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의원들이 뭐 대민 활동이라든가 주민 활동이라든가 또 연구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 놨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내가 쭉 통계를 봤더니 2006년도까지는 그 조례 발의가 불과 5, 6건에 불과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들 해서 이제는 20, 30건 그렇게 개인적으로 참 노력들을 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실제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그 편의성 또 공리정진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상당히 완성을 했습니다. 또 연구 활동을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6개 지금 금년에는 6개 연구 활동 단체를 만들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례 그 대표적인 사례가 SSM 관련 조례죠. 그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 아시다시피 무차별 그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시장,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거의 지금 몰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막아줘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실제로 큰 어떤 그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교묘하게 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원 시내에도 지금 대형 슈퍼마켓이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수원시의회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모범적으로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한나라당 16석, 우리 민주당 17석, 민노당 1석 후들 보면 아주 대립각이 심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당 간의 이해를 떠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시민들을 항상 시민 본위로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자 의원들이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참
의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큰 분란 없이 1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그동안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너무 얌전한 맥없는 그런 의회가 아닌가라는 평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협조할 일은 정말 협조를 하겠지만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강화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죠. 먼저 우리 수원시 의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우리 특히 언론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질책도 주시고 또 격려도 주시고 한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사실 수원 토백이가 아닙니다. 수원 토백이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1년 동안 또 앞으로도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늘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해서 수원 시민들이 정말 늘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